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29일 날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윤석열, 한동훈을 아무도 못 묻혔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시 만나기를 못했어요. 이거는 그때 1차 윤한 갈등 하고 나서 또 뭔가 대면대면하고 뭔가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 식사를 메이드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권의 인사들 가운데 여권 전국의 인사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그럼 김건희 여사의 이 식사를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찐윤도 이런 그렇죠. 윤핵관들이나 이들도 왜 갑자기 만나는 거? 우리가 지금 열흘 동안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댓글팀이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있으면서 공격을 해왔는데 갑자기 대통령과 만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은 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5건의 문자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것만 있었을까? 당정 개입의 정무 개입과 당에 관련된 사안에 이게 당에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아니 그런데 네. 좀 구별을 해봐야 되는 게 다른 당무하고 이 건은 조금 다르긴 차이가 하죠. 있는 게 네. 이 건은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거든요. 예, 본인이지. 예, 본인이고 본인이 이제 그 윤한 갈등의 어떤 발화점이 돼버린 거니까. 그렇죠. 요건 경우가 조금 다르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발화점이고 본인이 사과를 윤리적으로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지지율을 논하면서 그 사과를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 사람 굉장히 좀 정치에 깊게 관여해 있고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사가 아주 더럽게 배웠구나. 예? 가치와 정책을 논하는 게 정치인데 지지율 내가 본인의 진짜 비윤리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지율이 그때도 내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버젓이 본인의 남편의 직장 부하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툭툭 그리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고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오만과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스스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네. 다른 일이라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뭐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는 건 아니잖아. 이번 건은 워낙 급하고 본인이 쪽팔리고 그다음에 저기 자칫하면은 윤한 갈등으로 쪼개질 판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일부러 평소에도 안 쓰는 네. 애절하고 그렇긴 해요. 그 뭔가 이렇게 눈물 어린 말투가 동원이 돼가지고 있는데 자꾸 지금 거기다가만 초점을 매치는 거지. 네.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답장을 안 했다는 그 멘탈은 또 뭐야? 저는 의심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보내니까 답을 더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있다 이왕 이것은. 평소의 톤이 이렇게 저기 아니다. 문자가 유출이 됐으면 예. 그 텔레그램은 상대방인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 꺽쇠가 하나 하면은 안 읽은 거고 2개면 읽은 거잖아. 그렇죠. 문자도 표시가 됩니다. 아, 문자도 다 표시돼요. 근데 텔레그램은 원래 돼. 네, 텔레그램도 그러니까 잘하십니다. 텔레그램에 대해서. 네. 네. 이 꺽쇠가 몇 개인지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게 읽었겠죠, 이게. 문자는 이 앞에 네. 1이 들어가 있고 뭐 아이폰도 똑같은데 네. 이게 사라지죠. 그렇지. 읽으면.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나름대로 답장을 기다렸다면 그 왜 한 위원장이 답장을 안 하나 또 이걸 문자를 보내고 알아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번을 까먹었나? 28짜리 가지고. 근데 페이스 아이디를 맨날 전화 받는 거 봤어 내가. 전화 엄청 받더라고.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추이로 놓고 보면 그냥 일반인의 심리로 놓고 보면 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전화를 안 하고 문자로 보내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자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가 사과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과를 할 테니 난 의사를 전달했고 뭐 공식적인 건 대통령실 정무라인이랑 조율을 해서 당이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1월 10 며칠 날 처음 문자를 보낸 날 전화를 했으면 대응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50 넘으신 분들 중에 야 이거를 문자를 띡 보냈어? 이런 반응들 하는 이것도 있 아니 근데 김한 기자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탐사보도 기자도 맞아요. 검사 출신의 경계감은 있다.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보내고 나기 시작하면 문자에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남죠. 그럼 거기 기록이 남고 거기에 발을 담궈버리는 거잖아요. 네. 전화 통화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발을 담그는 순간에
이게 직권남용이네,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트랙에서 압박이 엄청난 상황에서 여사가 그냥 문자만 틱 보내고 자기는 사과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게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 판단할 수 있었을 검사 출신의 경계감이 분명히 작동했겠네. 그 얘기를 보완하자면 검사 출신의 경계감도 여러 층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령 이 검사 출신의 경계감에서 예를 들면 절차에 맞춰야 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지금 한동훈 측 주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은 건 양심의 문제라면 아까 막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본인이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지지율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요거는 선거 전략의 문제거든요. 근데 선거 전략에서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시점, 둘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신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위는 그러면 당과 최소한 대통령실 간의 소통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이렉트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해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이 절차가 이상해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요런 경계심, 요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이거는 웃긴 얘기인데 한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근데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고 디올백 수수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범죄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내가 검사인데 예를 들면 아니 그리고 경력 위조한 건 본인이 시인했는데 경력 위조한 건 범죄 아닙니까? 내가 검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구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검사인데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와 관련된 무슨 얘기를 보내요. 검사가 거기 답을 할까요? 답 못하죠. 그렇지. 답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검사로서의 경계감이 작동을 했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이른바 보수 패널들이라든지 이게 조중동이 우려하고 있는 건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겠지. 앞에 무슨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과정이 있고. 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발췌된 문자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 전에 보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 것이며 후에도 보냈을 수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 그러면 한동훈이 가지고 아니 있는 그런데 그거는 포렌식을 해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문자가 지금 누가 뿌렸냐는 거야. 누가? 누가? 왜? 누가 뿌렸습니까? 지금 이게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웃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1차 그러니까 뭐 하여튼 최종적으로 뿌린 사람으로 의심받는 게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요층위가 있고 근데 이철규 의원이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원희룡 후보 측과 친윤 측에서 뿌린 것 같고 요걸 이제 이게 쟁점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고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보도를 잘 보면 웃긴 얘기가 이게 그동안 어쨌든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둘만 아는 일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이 친윤 그룹 내지는 요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더라라는 얘기가 이미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요 문자를 보여줘 내가 봤다. 근데 보여준 사람이 뭐 이철규 의원이다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어제 보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실제로 나한테 보여줬던 문자를 보면은 이걸 애초에 처음 주변에 처음 이렇게 이걸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대요. 그리고 그게 어제 중앙일보 보도였고 동아일보 보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 같은 게 있는 거죠. 윤석열 보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문자에.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에도 한동훈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이 사안을 한동훈한테 우리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이 녀석이 다 무시하더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막 하고 다녔다. 그러면은 이제 와서 쟁점화가 된 사실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 얘기를 막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괘씸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은 대통령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확한 정보가 없어도 그냥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 야 그래도 비대위를 맡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쨌든 우리가 우리 편이고 차기 권력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초창기인데 이 흐름이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의 흐름은 용산에서 야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 절대 안 돼. 한동훈 땀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땀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의 얘기입니다. 이너서클의 얘기들한테 한동훈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으로 그렇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그렇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한동훈이 내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게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1월 달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권력 이너서클 내에서 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이거 다 취임하자마자 문자를 씹어버렸어. 야, 얘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서 안 돼. 싸가지가 아니 없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5통이나 받고 네. 저기 뭐냐 씹어버릴 나는 그 저 배짱이 없다고. 답을 잘하겠습니다. 내가 의원님 제가 답고 잘 검토해 볼 테니 너무 심리한 맛이라든가 짤막하게 하나라도.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지금.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별로 친구가 없었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원래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 보면은 본인도 고양이 스타일인가 보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가 보죠. 뭐. 저는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1월 달에 그게 네. 누가 됐던 네. 친윤 권력 이너서클의 핵심이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했고 누가 그거를 문자 텍스트가 아니라 말하는 걸 들었다는 지금 의원도 있거든요. 그렇죠. 1월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말을 해주는 걸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될 내용이 야 한동훈이 지금 배척당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물밑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라는 바이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